맥스 2016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어,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단축 메뉴죠. 단축 메뉴를 불러낼 수가 있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맥스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러면은 Isolate Selection, 그러면 End Isolator, 그러면 Unfreeze, Freeze, Unhide All, 뭐 Hide Unselected, Hide Selection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죠. 그 아래쪽에 트랜스폼에 관련된 것, 즉 보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과 트랜스폼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은 오브젝트를 화면상에 어떻게 표시할지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것은 물체의 이동과 회전과 축적 조정에 관련된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한 명령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이건 화면상의 이 오브젝트 설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가 이렇게 하나 있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요.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또는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두 번이 나죠. 자,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요. iSelect Selection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단독 모드라고 합니다. 단독 모드. 이 단독 모드는요, 화면 하단에 보면은 요 조그맣게 아이콘 있죠. iSelect Selection, 요거와 같은 겁니다. 자, 요거를 iSelect Selection을 시키면요, 장면상에 오브젝트가 많이 존재할 경우, 이를테면은,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이 존재를 할 경우, 모델링을 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시도 작업을 하든, 또는 이런 모델링 작업을 하든, 수없이 많은 오브젝트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장면상에 오브젝트가 많을 경우에는 이 세밀한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때는 단독 모드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자, 단독 모드를 클릭하면은 화면상에 선택한 오브젝트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기능, 이걸 단독 모드라고 얘기합니다. 단독 모드를 종료할 때는 현재 오브젝트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End Isolator, 또는 여기 하단에 이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은 바로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고 섬세한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Isolate Selection을 이용해서 단독 모드에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거는 Freeze Selection이라고 있습니다. Freeze라는 말은 얼린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단독 모드, 그 다음에 Freeze, 이거는 얼린다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화면상에 오브젝트는 표시를 합니다. 하지만 선택을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체를 선택 불가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프리즈입니다. 선택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편집 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걸 프리즈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우스 버튼 누르시고요. 프리즈 셀렉션 시키면은 현재 물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이 안됩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프리즈, 물체 선택이 안됩니다. 자, 이거는 맥스 버전에 따라서 약간 짙은 검은색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은 이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한 좀 회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색깔이 좀 다릅니다. 자,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언프리즈 all 시키시면은 다시 모든 것을 선택할 수가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죠. 프리즈는 얼린다 또는 뭐 잠근다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이거는 물체를 화면상에 표시는 하지만 물체를 선택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선택이 못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수정이나 편집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hide라고 있죠. hide selection. hide란 말은 감춘다라는 뜻입니다. 감춘다. 즉 물체를 화면상에서 감춘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hide selection. 다시 뷰포트 창이 나타나게 하고 싶으면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unhide 시키시면 됩니다. unhide all 나타나죠. 자, 여기 여러가지 세 가지가 나왔네요. 어,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맥스를 통해서 정밀한 모델링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아주 자주 사용되고요. 매우 활용도가 높은 그런 명령어들입니다.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십시오. 이건 단독 모드입니다. 단독 모드는 뭐라고 했죠? 현재 선택한 물체만 화면상에 표시해주는 기능. 그걸 단독 모드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반대는 unisolated죠. unisolate. 요겁니다. 프리즈는 화면상에 물체를 표시하지만 수정 못하던 거, 잠그는 기능이 있죠. 또는 얼린다, 잠근다 이 뜻이고요. 반대는 unfreeze입니다. 자, hide는 화면상의 물체를 감추는 기능입니다. 감추는 기능. 화면상에서겠죠. 화면상에서, 이것도 화면상에서, 전부 다 화면상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입니다. 반대는 unhide가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다시 누르시면요. 여기 보면은 unselected라고 있죠. unselected라는 거는 이 하이드 된 것 중에서 특별하게 unhide 시키고 싶은 부분을 사용자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hide 셀렉션 시키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 unselected 클릭하면은 반대로 일어나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오브젝트 중에서 네 개의 오브젝트를 하이드 시켰습니다. 그럼 요 중에서 내가 특정한 물체만 다시 화면에 나타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는 여기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 보면은 디스플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하이드라는 부분 보시죠. 하이드. 즉 물체의 하이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하는 겁니다. hide unselected, hide by name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hide by name 클릭합니다. 이게 아니죠. 참. unhide죠. unhide by name 참 클릭합니다. hide가 반대가 unhide이기 때문에. 자, 박스를 클릭하시고 unhide 시키면 박스만 이렇게 나타나죠. 만약 전체 오브젝트를 다시 나타나고 싶으면 unhide all 또는 비표도상에서 unhide all 이렇게 시키시면 되고요. 자, 커맨드 패널에서 디스플레이 메뉴에 가셔서 hide라는 부분을 통해서 hide 된 객체를 전체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freeze라는 부분도 있죠. freeze, 얼리기. 클릭하면은 freeze unselected, freeze selected, freeze unselected, freeze by name. 대화 상자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얼리고 다시 나타나게 하고 그런 작업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다시 마우스 우측 버튼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요. 아래쪽에 트랜스폼이라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물체의 이동과 회전과 촉지에 관련된 그 플레이스먼트라는 거는 뭡니까? 이거 배치하는 거죠. 배치하는 거. 이 관련된 메뉴가 있고요. 그냥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은 역시 이 부분에 그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거, 그럼 트랜스폼에 관련된 거 역시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또 하나 특징이라면 아래쪽에 컨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컨버터 to editable mesh, 컨버터 to editable poly, 컨버터 to deformable gpoly, 그 다음에 패치, 넙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컨버터 to라는 거는 바꾼다는 뜻이죠. 컨버터. 바꾸는데 뭘 바꾸느냐? 수정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수정 가능한 또는 편집 가능한 상태로 바꾼다. 그런 의미죠. 자, 이거는 3차원 오브젝트입니다. 3차원 물체는 이걸 편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씁니다. 에디터 또는 에디터블, 메시. 그러면 에디터블 또는 에디터, 폴리. 이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3차원 물체 중에서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메시라는 게 있고요. 폴리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넙스가 있습니다. 넙스. 각각 이렇게 어떤 모델링의 방식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모델링의 방식에 따라서 이 3D 모델링 방식, 가장 전통적인 방식이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방식이 있고요. 와이어프레임. 두 번째 스페이스라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 솔리드라는 방식이 있고요. 네 번째 넙스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3D 프로그램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모델링 방식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거는 물체를 3차원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요. 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선으로 표시하는 방식이 와이어프레임 방식입니다. 이 대표적인 게 여기서 세이드 클릭해서 와이어프레임을 습관하면 면이 아니라 선으로 나타나죠. 바로 이게 모델링 방식 중에서 아주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식입니다. 즉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방식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속도가 빠르고 간단하다 특징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단점이라면은 면이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디테일함이 떨어진다. 그게 와이어프레임의 특징입니다. 그럼 스페이스라는 거는 면으로 구성하는데 면으로 구성하긴 하는데 최적이 없습니다. 최적이 없고 두께가 없는 형태를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런 겁니다. 스페이스라는 거는 자 이게 스페이스입니다. 스페이스. 자, 두께가 없는 상태 이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솔리드가 있는데 솔리드는 면으로 구성되는데 최적을 갖는 겁니다. 최적을 갖는 거. 이거는 속이 채워지는 때입니다. 이 오브젝트 내부가 속이 물체 내부가 채워진 거. 이게 바로 솔리드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거 보시면 이거 뭐 세피어라든지 실린더라든지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솔리드 방식이고요. 이 스페이스 방식은 최적이었기 때문에 역학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파틱 뭐 대표적인 게 역학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못합니다. 이와 반해서 솔리드는 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역학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넙스라고 있는데 넙스는 Non-Uniform Relationship B-Spline이라는 어떤 이 방식을 뜻하는데요. 보통 요구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공기역학적으로 부드러움이 요구되는 어떤 물체를 모델링할 때 가장 많이 씁니다. 보통적으로 산업 디자인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주위 여러 가지 소품들 같은 거 있죠. 뭐 핸드폰을 시작해서 뭐 책상 또는 뭐 그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모습을 보시면은 전부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되어 있죠. 둥구스름하게. 그렇죠? 근데 각이진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특히 마우스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사람의 손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부드럽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도 마찬가지죠.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 자, 비행기가 앞모습이 이렇게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갔다가 약간 곡선을 이루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가 있죠. 그럼 날개가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위에 뭐 조망창이 있고요. 그럼 뒤쪽에도 날개 이렇게 있죠. 자, 이게 왜냐면 이게 각이 진 게 아니라 전부 부드러운 곡선, 아주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행기가 앞으로 전진하면 공기가 이렇게 불어오겠죠. 공기가 불어오면서 비행기의 옆 곡선, 비행기의 어떤 곡선을 따라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각이지어 있는 상태로 가게 되면 공기가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기죠. 마찰이 생기면 비행기가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뭐 공기역학적으로. 자, 그런 것 때문에 아주 부드러운 물체를 디자인할 때 쓰는 게 바로 넙스라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라이노죠. 라이노 3D. 근데 맥스에서도 와이어프레임 가능하고요. 스페이스 가능하고 솔리드 가능하고 넙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컴퓨터 2에 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쓰면 되냐면은 컴퓨터 2에도 에디터 또는 ABL입니다. 메시가 있고요. 폴리가 있고요. 패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저 G폴리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넙스가 있습니다. 즉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 가능하다는 얘기.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 컴퓨터도 다 나오죠.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건 차근차근 다시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Shift를 누르시고 빈 공간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십시오. 그럼 이렇게 스냅에 관련된 명령이 뜹니다. 스냅. 지금 보시면은 그리드 포인트 스냅 체크하면은 그리드 포인트에 바로 스냅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Shift 누르고 마우스 우측 버튼
피벗, 버텍스, 미드포인트, 엣지 세그먼트, 페이스. 뭡니까? 사용자 가장 많이 쓰는 어떤 그런 어떤 스냅 세팅이죠. 스냅 세팅. 자,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보십시오.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그럼 뭡니까? 아크, 리탱글, 서클, 라인. 그 다음에 플랜, 박스, 세피어. 2차원 도형과 3차원 도형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2차원 도형과 3차원 도형. 컨트롤을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Shift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다르죠? Shift는 스냅. 컨트롤은 도형과 그냥 3차원 도형과 2차원 오브젝트.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Alt 키 누르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작업이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 물론 여기 프리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 세팅에 관련된 어떤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컨트롤과 Alt 누르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면은 렌더링에 관련된 메뉴가 나타납니다. 렌더링. 여기 보면 이펙트, 렌더 메시지 윈도우, 그다음에 인바이러먼트, 익스포즈 컨트롤, 그다음에 뭐 렌더 셋업 이렇게 컨트롤 Alt 마우스 우측 버튼 다르죠? 이런 것들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뭐 알아두시면 편리하죠. 빈 공간 마우스 우측 버튼, 그렇죠? 그럼 물체 선택하고 마우스 우측 버튼 이건 보통 같고요. 그 다음에 Shift 플러스 마우스 R 버튼, 그렇죠? 이거는 뭡니까? 스냅입니다. 스냅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이었죠. 컨트롤 플러스 마우스 우측 버튼은 2D, 3D 오브젝트 생성에 관련된 명령어들 몇 가지 있고, 아크, 리탱글, 서클, 박스, 실린더, 세피어 이렇게 있었죠. 그 다음에 Alt 플러스 마우스 우측 버튼, 이거 뭡니까? 애니메이션에 관련된 세팅입니다. 애니메이션 세팅에 관련된 것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Alt 플러스 마우스 우측 버튼, 이거는 렌더링에 관련된 겁니다. 렌더링에 관련된 메뉴들을 바로 호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기능이 많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기능들이 몇 가지 숨겨진 기능들을 용어들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하사표가 있다고 했죠. 하사표. 이 하사표가 있는 것은 마우스 왼쪽부터 가만히 누르고 계시면은 또 다른 메뉴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플라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플라이 아웃. 요것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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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다 플라이 아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정의하실 때 각각 옵션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옵션들, 그죠? 이 옵션들을 롤아웃이라고 합니다. 롤아웃. 요거, 롤아웃. 자, 그 다음에 여기 롤아웃 옆에 보면은 이 수치를 조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수치 조정 창, 수치 조정. 이 수치 조정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면 스피너라고 합니다. 스피너. 자, 그 다음에 이 스피너는 계산기를 작동시킬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헤이세 22.540이랑 542라고 뭐 되어 있죠. 여기다가 컨트롤 N을 눌러보십시오. 컨트롤 N. 그러면 계산기가 작동합니다. 계산기. 자, 22 곱하기 2 이라면은 44죠. 그래서 파스테 하면 바로 바뀌어버리죠. 자, 여기 30으로 일단 바꾸고요. 컨트롤 N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다가 30 곱하기 155 해볼까요? 4650이네요. 파스트 시키면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쉽죠? 계산기 기능입니다. 계산기 기능.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와 키보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몇 가지 기능들, 용어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